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제주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오늘 밤 사이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가 무산됨에 따라 제주도가 도의원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선거구 통폐합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람정 제주개발이 복합 리조트인 제주 신화월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를 이전에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음악인들의 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가 개막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도 처음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찜통더위에 시달렸던 제주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렸고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기에는 강수량도 충분치 않았는데요. 다행히 오늘 밤 사이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타는 듯한 더위로 말라가던 하천에 촉촉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우산을 쓰고 거리로 나섰고 시원하게 비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제주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경보는 열흘 만에 해제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떨어졌고 25일 만에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덥지 않아서 비 와서 덥지 않아서 좋았고 너무 선선해서 완전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하지만 강우량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시에는 5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다른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녹두와 콩 등 여름 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양배추와 비트 등 겨울 작물의 파종도 늦어져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림 지역에는 2달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특히 한림만.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너무 폭염이 되다 보니까 작물이 이제 웃자라기만 하고 속에 열매를 안 맺히는 거죠.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는 오늘 밤에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호우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도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에 비가 그치면 다시 무더워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가뭄 현상이 나타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14.8%에 그쳤고 고산 16.6%, 서귀포도 16.9%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도는 월동채소 파종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관정과 물백을 동원해 물을 대고 가뭄이 장기화되면 저수지와 연못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줄이는 특별법 개정 작업이 중단되면서 전체 선거구의 판을 새로 짜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 2곳을 분구하는 대신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입법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제주도가 선거구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입법을 통한 도의원 2명 증원은 시간이 촉박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규정 안에서 29개 도의원 선거구 전체를 재획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지역의 2개 선거구를 나누려면 전체 선거구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선거구 획정이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사항을 알리는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가 직접 입장과 대안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국민의당은 정치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도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를
그 2명 이상으로 늘리고, 그리고 지금 41석 중에 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3분의 1 이상 늘리는 것을. 특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읍면 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이 통폐합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남정 제주개발이 올 하반기 개장하는 제주 신화월드에 카지노를 이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객장 면적이 10,000제곱미터로 10배 이상 커지는데요. 법적으로 이전을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구성된 테마파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는 물론 4D 입체 영화관도 갖췄습니다. 다음 달 말 개장하는 제주 신화월드 테마파크입니다. 오는 12월까지 호텔과 리조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잇따라 문을 열 예정입니다. 문제는 10,000제곱미터가 넘는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인 남정제주개발은 현재 중문단지 하얏트 호텔에 운영 중인 카지노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하얏트 호텔 카지노의 12배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서를 좀 도에 정시로 제출하고 우린 이렇게 이전 운영을 할 겁니다. 한번 협의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면서도 이전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법무공단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근 인천의 한 카지노도 8배나 넓은 곳으로 이전이 허용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근거가 정확치 않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또 소재지 이전 변경과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면적이 2배 이상 늘면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는 상황. 제주 신화월드의 카지노 이전이 허가될 경우 드림타워와 신화련 등 또 다른 중국 자본들도 초대형 카지노를 잇따라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강정마을 회장 등에 대한 3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강정마을회도 연기 신청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11일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여름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금빛 선율의 축제, 제주국제관악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 22번째를 맞는 만큼 규모가 커지고 내용도 아주 알차다고 합니다. 도내 곳곳에서 16일까지 열리니까 무더위를 관악의 향연으로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케스트라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단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악보를 보며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지휘자의 움직임에 맞춰 연주하는 모습은 여느 오케스트라 못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단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하음 앙상블이 창단 3년 만에 제주국제관악제 무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떨리고 긴장은 좀 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 없이 연주를 무사히 마치고 싶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작은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은 편한 자세로 계단에 앉아 연주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서점 등 관악단이 문화공간으로 찾아가 연주를 펼치는 밖거리 음악회.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모두 10곳의 장소에서 20여 차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연주곡을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니까 되게 잔잔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워서 좋았어요. 섬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개막한 이번 관악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 나라 76개 팀 3,700여 명의 음악가들이 참여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악기의 선율이 온 제주섬에 울려 퍼지게 될 제주국제관악제는 오늘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난해 확대했던 성과 연봉제를 다시 축소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JDC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하위 직급까지 확대했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갈등이 빚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과연봉제 확대로 정부에서 받았던 인센티브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의 고수온 현상으로 도내 양식장에서 넙치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서부 지역 양식장 9곳에서 지난달 28일부터 넙치 23만 마리 8억 원어치가 폐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양식장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오르면서 폐사가 늘고 있다며 양식 수협을 통해 액화산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3년 넘게 운항이 끊겼던 제주 인천항로가 이르면 오는 2019년 재개될 전망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한 해상운송업체와 수도권 물류업체 두 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세월호보다 3배가 큰 2만 톤급 카페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해수청은 사업면허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모를 통해 선박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10개 사학의 법정 부담금 35억 1,100만 원 가운데 사학들이 예산 편성한 부담액은 2억 9천여만 원으로 부담률이 8.4%에 그쳤습니다. 학교 법인별로는 남영학원이 25.8%로 가장 많고 오연학원 19%, 신성 11, 천마 9.9% 순이었습니다. 도내 사학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2014년 13%에서 2016년 9%로 4.2% 하락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